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인 태동기와 기술 도입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각 분야의 기술 발전이 본격화되는 기술 채화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채화기는 대략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2002년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경쟁 도입을 통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위원회 설치, 에너지 수출 방안 및 에너지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11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로 총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7%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 등 신에너지를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은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3대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2011년까지 연료전지와 태양광 부분을 세계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 대비 50에서 70% 정도이던 기술 수준을 70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003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고유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민사회 에너지 정책 참여가 증가하면서 2007년 제3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에너지 저소비용 사회 구축, 시장 기능 중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기술 변화 협약 등 친환경 에너지 대응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08년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2030년까지 석유가스의 자주 개발률 40%,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해 에너지 자립 사회, 그린 에너지 사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각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주택용, 건물용, 상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 1300MW 보급을 목표로 한 3단계에 걸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보급 촉진형 기술 개발을 목표로 주택 보급형 3kW급 시스템 개발, 건물 상업용 10kW급 시스템 개발, 태양전지 가격 하락, 고신뢰성 제품 개발 및 양산체제 확립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어 2단계에서는 대량 보급형 기술 개발을 목표로 결정질 초박형 태양전지, 차세대 방막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형 유니트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태양광 주택 10만 호 보급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총 설치비의 최대 60%까지 무상 지원하고 2007년에는 7,317호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2007년까지 1,2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국산기기 보급률은 태양광 모듈의 경우 2006년 38.6%에서 2007년 55%로, 인버터의 경우는 45.8%에서 59.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풍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1에서 2MW급 풍력 발전기의 상용화 이후
불과 5년 만에 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가 상용화되면서 이 세계적으로 대형화 추세가 기술 개발의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주요 제조업체들이 대형 풍력 발전기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주요 부품까지 기술을 체화해서 본격적인 국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2001년 효성 등에서 660kW급 풍력 발전기용 증속기 및 발전기 개발이 완료되었고, 한국 화이바 또한 750kW급 직접 구동 방식 수평축 풍력 발전기 및 블레이드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2002년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750kW급 풍력 발전기 제어 및 개통 연계 장치를 개발하였고, 2003년 우리들에서 50kW급 풍력 태양광 디젤 복합 발전 시스템도 개발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효성과 유니슨이 각각 기어 방식과 직접 구동 방식의 750kW급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어서 2007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각각 2메가와트급 6상용 풍력 발전 시스템을 4년 만에 개발하게 됩니다. 한편 한진산업은 1.5메가와트급 6상용 기어 풍력 발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합니다. 고인텍이 블레이드가 2개 달린 듀얼 로터형 1메가와트급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국내에서 민간 자본의 투자로 건설된 최초의 대규모 풍력 단지는 2005년 경북 영덕의 영덕 풍력 단지입니다. 시설 용량이 총 39.6메가와트이고 덴마크 에니지사에서 만든 1.65메가와트 풍력 발전기 24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바닷가 위에 산에 설치되어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 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001년부터 설치되어 2006년도에 35기를 추가한 강원도 대관령의 강원 풍력 단지는 총 98메가와트의 시설 용량에 2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49기가 설치됐는데, 여기 설치된 발전기는 덴마크의 베스타스사의 풍력 발전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 단지입니다. 이곳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풍력 발전을 하는데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국내 풍력 발전은 외국 풍력 발전기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지만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산 풍력 발전기가 200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효성의 2메가와트 및 750kW 국산 풍력 발전기의 실증 연구가 시작됩니다. 2008년에는 유니슨의 2메가와트 국산 풍력 발전기의 실증 연구가 각각 강원도 대기리와 태백에 설치되어 국산 제품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2008년 유니슨의 750kW 국산 풍력 발전기가 최초로 한국 수력원자력 신고리 1, 2호기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국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어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연료전지 국책 연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G7 사업 중 차세대 자동차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 개발 과제는 현대자동차를 주관으로 2001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44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됩니다. 이 중에 정부 지원이 약 16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이 오늘날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 자동차 기반 기술을 구축한 시발점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 디젤 혼합 연료의 생산 및 시범 보급을 시행해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측면에서 이 투자 금액이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여전히 취약한 기술 수준으로 인해 이 분야에 진출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 시공이나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진출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전분 및 목질계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과 고효율 메탄 발효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파일럿 플랜트가 성공리에 운전되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목질계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은 실증 플랜트가 운전 연구되었습니다. 이 고효율 메탄 발효 공정의 경우 대우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참여를 통해서 상용화 보급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메탄 생산 및 이용 기술, 매립지 가스 이용 기술과 경유 대체 바이오 디젤 생산 기술을 통한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분 함량이 높고 발생량이 매우 커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 쓰레기를 메탄으로 전환하는 공정이 국내 기술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현재 파주 등 여러 지역에서 상용화 공정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매립가스 활용 기술의 경우 전국 13개 매립지에서 매립가스 에너지화 이용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매립가스의 활용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압축하고 천연가스화해서 청소 차량에 적용하는 실증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고용 연료는 2006년 처리량 기준으로 하루당 80톤 규모의 원주시 생활폐기물 고용 연료 제조시설에 의해서 최초로 생산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매립지와 부천시 및 가평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대상의 폐기물 고형 연료 제조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고형 연료 제조시설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폐기물이 68.8%, 바이오가 18.5%, 수력이 9.8%, 풍력이 1%, 태양열 0.9% 순으로 폐기물과 바이오가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기술 수준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민간 부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출현으로 기업의 투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각 분야의 기술 발전이 본격화되는 기술 채화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의 분야와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주요 정책, 시장 현황, 초기 단계와 기술 도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최근까지 기술 발전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차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